좀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 가상 규제를 많이 받은 업종이에요. 그 15억이라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네. 성장을 한 거잖아요. 대놓고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규제 이제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돌아온 반가워 ETF 오늘 10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팀의 송승현 선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10화인데 마지막 주제가 중국이에요. 중국. 네, 예,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인데 왜 이 시점에 중국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 네.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에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중국만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래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MSCI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0%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이제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 정도 하락했고 한 달 동안 EU도 한 거의 6% 했고 한국도 한 4%. 그나마 상승한 데가 이제 뭐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네. 특히 사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제한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일본도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상승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쨌든 일본도 선진국 대열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약간 상관관계가 낮은 중국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의 요지입니다. 네네네네네. 지금 당장 보이는 우리 증시 뭐 상승률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뭐 좀 그래도 앞으로 또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중국을 설명하는 최근 설명하는 가장 큰 단어 키워드는 봉쇄 해제에 따른 기저효과, 기대감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상해든 북경이든 그런 물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활발해졌습니다. 네. 활발해졌고 기존에 중단된 공장들도 돌아가죠. 돌아가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소비도 역시 뭐 영화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보시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는 이 2분기의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더욱더 수치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른 나라들은 좀씩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닫았단 말이죠. 닫아도 너무 닫았어요. 여기저기 다 봉쇄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따른 그 경제적 파괴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자국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문을 닫으면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힘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여러 없습니다. 가지로. 네, 공장이 그렇게 많은 국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봉쇄가 점점 완화되면서 좀 공장 가동률도 좋아지고 그에 따른 소비도 좀 좋아질 것이고 이런 기대감이 있다.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뭐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럼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이런 스탠스 입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최근 그 상승세를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중국 투자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그런 정책이 워낙 개입이 많은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런 제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안했지만 최근에 이제 숫자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부양을 하려는 의지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피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중국 대표 지수들 보시면은 4월 하반기까지 쭉 떨어지다가 하반기 이후로 이제 좀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웬만큼 큰 기업들이 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4월 말 기점으로 중국 정부 요인들이 계속 경제 부양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월 말에 정치국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강화해라. 지방 정부 레버리지 억제하는 거 이거 다 풀어줘라. 그리고 고용 충격 완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각종 부동산 플랫폼 같은 규제들 완화를 해라.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5월 달에는 이제 뭐
지방 정부 정책 무게 중심에서 이제 경기 부양 좀 해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돈 많이 풀어라. 이런 게 이제 정부 요인들이 정부의 그 인사들이 공식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그러면 풀리나 보다 하고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또 시장이 기대하기 시작한 거는 또 하나가 이유가 있으면 그 전에 제가 사실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2021년에 사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원래 미국도 금리 계속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우리나라도 내리고 어쨌든 다 완화적인 기조였는데 중국만 사실 작년에 오히려 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부동산 그런 자산의 양질화 아무튼 그런 부실 자산을 좀 이렇게 구조 조정하려는 그런 스탠스가 강했었고요. 또 작년 8월에는 이제 이 키워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동 부유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정책 미명하에 플랫폼 산업들 엄청 많이 때렸습니다. 온라인 광고나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공동의 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약간 대중의 그 인민들의 부를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쁜 기업이다라는 그런 명목하게 계속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았다. 스탠스 정말 이 센티멘트나 이런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그런 기조들을 모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눌려왔던 이런 규제 요인들이 풀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 시점에서 조금 중국 산업을 먼저 눈여겨봐야 될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결국은 이 어떤 산업을 봐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일단 락다운 해제의 수혜를 이룰 수 있고 또한 또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차이나 전기차. 전기차. 네, 전기차는 최근에 자동차 하향 정책을 다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향 정책이란 게 그래서 뭐야 왜 하향해라고 했는데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조금 대상을 딱 정해버렸어요. 26개사, 70개 그런 EV나 뭐 하이브리드 EV 대상으로 이 모델을 사면 줄게라고 이제 보조금 하면서 결국은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주면은 결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이제 스탠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플랫폼이라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혹은 뭐 메이트완, 디디 이런 그런 온라인 각종 여러 종류의 온라인 플랫폼들인데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 가상 규제를 많이 받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광고나 사실 얘네들이 그 글로벌 마켓셔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15억이라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 쪽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해외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내수를 갉아먹는 그런 시장, 그런 업종이니까 그래서 대외 성장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부에서만 계속 이렇게 불을 키워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 스탠스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작년 3월부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 그 류허 부총리라고 이 양반이 그 양반이 이제 그 양반께서 예측 가능한 감독 관리를 하겠다. 플랫폼 내에서 대놓고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규제 이제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6월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놓고 이제 디디 추싱이라는 그 택시 플랫폼인데 국가 안보 조사를 끝내겠다. 그리고 중국 내 신규 사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아니 이렇게 할 건데 뭐 한다고 그동안 게 거기 되냐고요. 어차피 이게 열어줄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참나. 그래서 이런 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 게 사실 실업률 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실업률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쓸까 했는데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도시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16에서 24세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정말 수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젊은 노동 시장에 막 들어가는 인구들의 실업률이 한 거의 역대급으로 높다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18% 뭐다 16%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실업률을 잠재우기 위해서 약간 플랫폼을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의 젊은 인구가 도시에 위치돼 있는데 도시에서 고용된 기업들의 한 30% 이상은 민간 기업입니다. 네, 민간 기업 말고 뭐 외자 기업도 있고 국영 기업도 있겠지만 사실 외자나 국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력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30% 민간 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민간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실 빅테크란 말이죠. 빅테크 그동안 플랫폼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근데 그 규제를 받으면서 감원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정확히 수치는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현실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못 버는데 이러한 스탠스를 변경시켜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 젊은 취업 준비생들을 이렇게 너네들이 고용해서 일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그래서 실업률 하향 조정에 너희들이 일조해라. 약간 그런 스탠스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게 어쨌든 그런 중국 플랫폼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가 작년 3분기, 2, 3분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좀 체질 개선이 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 체질 개선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당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닌가. 그죠. 그럴 정도로 이제 정부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자동차 산업하고 플랫폼 기업 쪽으로 이제 업종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게 이제 ETF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에도 그 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또 본토도 있고 뭐 홍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단은 그 중국에 지금 있는 현재 지수하고 과연 어느 지수를 봐야 되냐 우리가. 그죠. 그걸 한번 얘기해 보죠. 결국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뭐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지지난주 언급했던 이제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중국 정부가 매우 중요시하는 영역이라서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 기술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이런 지수를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중국의 본토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상해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가 있고요. 또 홍콩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소별로 이제 기술 중심주 지수를 이제 하나씩 뽑아서 비교를 할까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스타 50 지수라고 상해 거래소에 이제 있습니다. 상해 지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던 2018년쯤 이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을 얘네들 ADR 미국에 상장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장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런 원래 이렇게 지수에 상장할 때 증권 특정 종목이 IPO를 할 때 요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이상 뭐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뭐 현금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시총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좀 파격적으로 낮춰줬습니다. 낮춰준 과창판 지수고 그 스타 50이라는 함은 그 과창판 지수 중에서 이렇게 몇천 개의 기업이 있는 지수 중에서 50개, 우량한 50개. 그러니까 뒤에 숫자 50개, 30개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은 100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은 우량 종목만 뽑아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탑 50, 탑 뭐 30, 아니면 저희 뭐 테크 탑 10이라는 우리 뭐 코스닥 100이라든가 코스피 200 이런 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상위 50 종목들만 놓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테크도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상장된 중국 혁신 기업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아마도 그 시총으로 따지면은 대장주가 텐센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드릴 지수는 차이넥스트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심천. 지수인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종목들은 이제 100종목이고요. 뭐 CATL라든가 이브에너지, 우리가 이제 뭐 저 반도체 전기차나 클린에너지 때 얘기했던 종목들이 이제 대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장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좀 흑자가 있어야 되고 뭐 경력이 좀 길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력이 좀 길어야 되고 이런 식의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산업들 종목이 좀 많습니다. 산업재나 이런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최근에 규제 완화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의 포커스에 맞춘 지수는 좀 아니다. 정부 정책이 내는 테마는 타지 않지만 네. 정통적으로 좀 우량한 기업인 거잖아요. 일단 실적도 좋고, 네, 실적도 좋고. 올해 좀 업력이 된 기업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된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는. 네, 어느 정도 검증은 지수라고 되어 있는 보니까. 편이죠. 근데 전통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전통 제조업에 가까운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넥스트는. 차이넥스트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지수가 네. 있다. 이제 스타 50 인덱스가 있고, 항생테크 인덱스가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 넥스트 인덱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ETF를 이제 알아보려면 이런 이제 지수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 여기를 따라가는 이제 ETF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해외 쪽 살펴보면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 ETF나 여기 ETF도 있는데 이 중국 쪽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상장돼 있는 ETF나 아니면은 해외 쪽이랑 따져보면은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찾아보면 물론 다 있습니다.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 중에 대표적인 운용사는 이제 크레이시어즈라는 이제 기업인데 네, 대신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올린 올렸잖아요. 네. 올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 운용사들은 그 기업들을 투자를 못해요. 예를 들어 스타 50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SMIC거든요. 네, SMIC가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이제 미국 크레이시어즈는 스타 50 인덱스라고 해도 이제 그 종목을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수랑 괴리율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중국 ETF를 투자하는 것은 그건 조금 그렇다. 왜냐면은 미국 중국 관계라는 게 그 날씨처럼 언제 조건 나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뭐니 심각하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 또 완화됐다고 치더라도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게 서로 간에 제재를 하다 보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투자를. 뭐 어쨌든 중국 익스포저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저는 여계를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홍콩 시장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 50 같은 경우는 상해 지수이기 때문에 상해에 상장돼 있거든요, ETF가. 그런데 그 상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후광청이 본격적으로 ETF를 포함시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타 50 지수에 투자를 하시려면 홍콩 혹은 저희 타이거에 있습니다. 과창판, 차이나 과창판. 네, 과창판 스타 50 ETF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거의 2달여에 2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그 ETF 올해 이제 화두가 태명 ETF라고 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어요. 마무리를 쭉 해봤고 이제 10번째 마지막 이제 중국 ETF를 해왔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ETF에 대해서는 항상 알지만서도 대부분 이제 ETF가 뭔지는 다 아세요. 근데 이제 그 해마다 이제 그 ETF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번 저희가 했던 그런 그 영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 10회 이끌어오는 동안 우리 미래투자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에 우리 송승현 선임연구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미래투자자산운용 타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가 또 하반기에 또 만날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ETF를 우리가 또 진행해 보는 걸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채널이 ETF 채널이 돼가는 느낌이야. ETF 너무 많이 올라와. 그만큼 ETF가 대세라는 소리.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뭐 ETF 이게 홍보대사도 아닌데 어쨌든 요즘 상황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영훈이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